자, 녹화 시작했습니다. 오늘 뭐 할 차례죠? 오늘 이거 할 차례인 것 같은데. 실효연 맞습니다. 이자율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제까지 우리 했던 게 뭐였어요? 맨 처음에 뭐였죠? 1절이 뭐였지? 저희 미래가치 구하는 거였습니다. FB 구하는 거. 네. 그 다음에 2절이 뭐였지? 현재가치 구하는 거였습니다. PB 구하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3절이 뭐예요? 이자율 구하는 R 거. 구하는 거. 네. R 구하는 거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효연 이자율이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겠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죠? 예. 예제 한번 봅시다. 둘이 은행이 있어. 3년 정기예금 이자율이 12%래. 앞으로 이자율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연이자율 4%, 1년 정기예금을 만기 연장하는 것 비교해서 나은가? 아니면 낫지 않은가? 아니면 같은가? 이런 거죠. 문제 이해했어요? 네.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 예금하면 3년 동안에 얼마를 주겠다는 거야? 이자를 얼마를 주겠다는 거야? 내가 막 굉장히 어려운 걸 물어봤구나. 그래서 아무도 답을 못하네. 다시. 3년 정기예금의 이자율이 12%라고 이야기 해놨어. 네. 내가 100만 원을 예금을 해. 그러면 이자로 얼마를 주겠다는 거야, 3년 동안. 12%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얼마야? 12만. 12만 원 주겠다라는 이야기에 네. 이해 갔죠? 그게 지금 이제 두리은행의 조건이에요. 근데 우리 대안이 있단 말이야. 어떤 대안이 있냐 하면 만약 혹시 이자율이 앞으로 안 바뀐다고 치고 하면 1년 정기예금을 연이자율 4% 해서 1년 4% 받고 그다음에 2년 4% 받고 3년 4% 받고 하는 것도 같은 거 아니겠냐? 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두 대안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음.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냥 지금 같은지 다른지 답은 내가 이야기해 줄 거고 네. 본인들의 느낌상으로는 어느 거 같은 것 같아, 다른 것 같아라는 거지. 같을 것 그죠? 같습니다. 큰 거 같을 것 같습니다. 같아요. 네. 예. 네. 그러면 눈치가 정말 없는 사람인 거야. 왜 눈치가 없는 사람이냐면 같은 거면 그걸 내가 왜 물어보고 앉아 있겠어.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할 건 없어요. 그냥 눈치가 없는 거니까. 그지? 오케이. 그러면 지금 3년 정기예금 이자율이 15% 같은 내한테 더 유리할까? 아니면 1년 정기예금을 만기 연장해서 3년 동안 만기 연장할 건데 1년에 4% 받는 게 내한테 더 유리할까? 하는 질문에 어느 게 더 유리할 것 같아요? 후자가 더 투자가 유리할 것 유리할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후자가 더 유리할 것 같아? 네. 그 답을 어떻게 했어? 어, 아니, 뭔가 눈치상으로 그럴 것 같아서 지금 한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다. 후자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한 거냐고. 그 본인의 이 느낌, 직관은 어디서 나온 거냐 이거지. 이 화폐 가치가 높을 때 그래도 빨리빨리 조금씩 받아놓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건 이제 그 이야기는 아닌데. 아, 지금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그거 아닌데. 뭐냐면 100만 원 있는데 100만 원에 1년 정기예금을 하면 얼마를 받아? 얼마를 12만 원, 받아? 12만 원. 아니 뭐 1년 했는데 4%인데 4만, 아, 4만 원을 4만 4만 원, 원 4만 받습니다. 원. 받고 그러면 104만 원을 다시 정기예금을 1년 정기예금을 넣어서 다시 또 4%를 받아. 네. 아, 그 다음에 또 그 2년 끝나고 나서 거기서부터 다시 또 얼마의 금액을 다시 또 정기예금을 1년 4% 받아. 했을 때 어느 게 이자가 더 큰가 하는 질문하고 똑같은데. 네. 그러면 앞에 게 더 좋은 것 같아? 뒤에 게 더 좋은 것 같아? 뒤일 거요. 뒤에 게 더 전 좋은 것 뒤에 같아? 거라 네. 생각했습니다. 그거는 지금 이제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답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머릿속에 이제 뭐가 붙어 있는 거야? 왜 뒤에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뭔가 이자의 1년 이자를 받으니까. 그렇지. 이자에 이자를 주는 것 같고, 지금 3년 정기예금 이자를 12%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거는 네. 이자에 이자를 안 주는 거일 가능성이 좀 있다. 안 주는 거다라는 거지. 3년 통으로 해서 12%를 주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지? 그러니까, 달리로 생각하면, 3년에 12%니까 3으로 나누면 4%네. 그러니까 네. 보면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똑같은 거 같네. 네, 근데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게 뭐예요? 복리라는 걸 알고 있잖아.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잖아. 1 플러스 0.12는 1 플러스 R의 세제곱한 그 R하고 R이고, 네, 요거는 뭐냐 하면 요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0.04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냐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그게 뭐냐면 다름 아닌 실효 연이자율 또는 유효 연이자율 하는 거예요. 음, Effective Annual Interest Rate, 그 다음에 EAR 해서 EAR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EAR 개념은 뭐 어떤 거냐 하면 3년 동안 12% 준다면 그게 1년 정기예금 만기 연장한다면 몇 프로를 주는 거하고 똑같으냐는 그 퍼센트를 정하자 이런 거죠. 네, 네. 오케이. 이 식은 우리 계산하면 되겠죠? 네. 계산해 봅시다. 어딨노? 이거 어떻게 풀어요? 1 플러스 0.12에 3분의 1 제곱 빼기 1 하면 R이 나오겠네. 오, 맞습니다. 그지? 네, 그러면 R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0.12에 세제곱 빼기 1 하니까 뭘 잘못한 것 같은데. 세제곱, 세제곱이 아니고 3분의 1이죠. 네, 그렇습니다. 군대 갔다 왔어요?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답변해. 보통 군대 갔다 온 사람이 그렇게 답변하는데. 아, 죄송합니다. 뭐 죄송할 게 뭐가 있어. 아니, 왜 안 돼? 이거 안 나오게 만들 수 없냐? 아까 하여튼 뭐예요? 0.12에 그 달리치처럼 3분의 1로 나누니까 4%인데. 네, 근데 실제 계산하니까 3.8499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3년에 12% 주는 것보다는 1년에 4%씩 줘가지고 세 번 만기 연장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이야기 되는 거죠. 네, 그죠? 예, 그 이유는 뭐예요? 어, 이자 붙으니까. 예, 이자 붙으니까 이런 거지. 음. 아까 이 문제는 사실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이렇게 나와 있으면 느낌상으로 눈치로 금방 후자가 더 유리하다 하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두리은행의 유의는 뭐 어떤 것 같아요? 두리은행은 어떤 그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12년에, 고객들이 네, 우리가 주는 이자를 굉장히 좋다라고 느끼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야. 사실은 안 좋아도 좋은 것처럼 느껴야지 우리 예금에 사람들이 많이 가입을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흔히 어떻게 하냐면 3년에 12%라 그러면 나누기 3에서 4%, 4% 이자 주구나 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지. 그지? 그리고 지금 이 예제는 뭐예요? 사실은 둘이 은행이 사기치고 있다라는 이야기 지금 제가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금융시장의 관행은 연이자율로 호가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야. 근데 이 둘이 은행은 관행을 벗어난 거야. 뭔가 관행 아닌 짓을 한 거야. 그지?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관행 아닌 짓을 해서 사람을 속이려고 그 짓을 했을 것이다. 이런 거야. 이해가요? 네, 네. 갑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실제로는 4%보다는 더 낮은 이자율 거를 4%인 것처럼 사람들 느끼게 하려고 둘이 은행이 이 짓을 했을 거야. 오케이? 네, 네. 하여튼 교훈은 뭐예요? 뭔가 관행에 벗어난 이자율이 있으면 그 이자율을 서로 금융상품들을 비교해야 될 이유가 있잖아. 네, 네. 비교해야 네. 될 때는 항상 뭘 계산하라고? 이자율. 야율, 이펙티브 애뉴얼 레이스 계산하라고. 어, 어.
그지? 그 이펙트 애뉴얼에 의해서 계산하는 방법은 A 방법과 B 방법의 원리 합계가 같도록 만들어주는 그 R을 구하면 되는 거지. 요 식이지. 네. 어. 요거는 뭐냐면 둘이 은행이 3년 동안 12% 이자를 준다면 원리 합계는 요 금액입니다라고 왼쪽에 적혀 있는 거고 오른쪽은 뭐예요? 그냥 그 R로 3년 동안 3년 정기예금 만약 한다면 그 정기예금이 이자율이 얼마일까? 동일한 원리 합계를 만들어주는 3년 정기예금이라면 이자율의 연율로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라고 얘기한 거고 그 R을 구한 거잖아. 네, 그렇게 구하면 된다라는 이야기. 네, 실제로 금융시장에서 보면 금융시장에 그 이 정기예금의 만기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이자율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관행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연이자율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1개월 동안 3%를 실제 우리한테 1개월에 3%를 줘, 1개월 동안 3%를 주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뭐예요? 네. 이게 연이자율이라 그랬으니까. 근데 기간이 1개월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얘는 몇 프로 이자를 주는 거예요? 3% 나누기 12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맞지, 그지? 어. 네. 그다음에 그 2년에 4.1%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거는 뭘 의미해요? 2년 동안에 4.1%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네, 네. 그게 아니고 2년 정기행위에서 매 연율로 4.1% 이자를 준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서로 비교 가능한 거지. 네. 근데 여하튼 보통 금융시장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만기에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보면 이자율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 만기가 길어지면서 늘어납니다. 높아지는 것 같아. 좀 만기가 길수록 좀 이자를 많이 주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실제 시장에서. 음. 뭐 또 다른 개념이 이제 거의 비슷한 건데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일드 커브, 수익률 곡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까 이거는 정기예금 이자인데, 그제? 그러면 이자율 곡선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왜 수익률 곡선이라고 하느냐 이런 거지, 그죠? 예. 어, 주로 요 수익률 곡선을 뭐 가지고 계산하냐 하면 아 국채 수익률로 보통 이걸 계산해요. 무이표 국채 수익률 하는 거는 일단 무이표라는 의미는 내가 설명 안 할 건데 그렇지만 그냥 국채 수익률로 계산해요. 그러니까 이 사실 이게 채권 수익률이야. 그래서 그 채권 수익률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아직 채권 수익률이 뭐 어떤 건지 설명도 안 했는데 갑자기 나왔는데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일드라 그런다고 일드. 우리 나중에 또 주식의 수익률 하면 그 수익률은 뭐냐면 리턴인데 채권에서는 수익률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일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냐면 일드 커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은행 예금 이자를 가지고 일드 커브는 보통 이렇게 안 그려요. 왜 안 그리냐 하면 은행은 사실은 부도 위험이 있어. 그지? 근데 그 국채는 부도 위험이 없잖아. 아니 뭐 한국 정부 사실 망할 수도 있긴 있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부도 위 다른 거에 비해서 부도 위험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부도 위험이 없는 국채 수익률로 일드 커브를 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기 때문에 그걸 일드 커브로 이자율 곡선이라고 그러지 않고 일드 커브라고 얘기한다 이런 거예요. 네. 오케이. 왜 일드 커브가 우상향할까요? 아까 지금 그 은행 예금 이자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상향했는데 왜 우상향할까요? 남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짧게 빌려주는 걸 더 좋아하세요? 아니면 길게 빌려주는 걸 더 좋아하세요? 짧게 빌려주는, 그것을 더 좋아해요. 왜 그래요? 뭔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 아니, 가령 이 같은 경우는 국채인데 국채는 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잖아. 어, 3개월짜리 길게 국채 빌려주는 거 선호합니다. 아니면 30년짜리 국채에 투자하든 돈은 국가는 안 망할 거니까 받을 수 있다는 걸 확실하잖아.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건 뭔데? 길게, 왜 길게. 짧게 빌려주는 걸 더 선호하는데? 길게 빌려주는 거. 어,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응, 딴 사람. 길게 빌려주는 거 선호합니다. 아니야. 짧게 빌려주는 걸 선호해. 왜, 왜 짧게 빌려주는 걸 선호하냐고. 자기가 쓰고 싶어서요. 그렇지. 3개월로 계속 만기 연장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어느 순간에 내가 돈이 필요한 때가 되면 아, 자유롭게 그 돈을 쓸 수가 있잖아.
근데 30년 동안 내가 돈을 빌려주면 어떤 게 되는 거야? 그 돈이 30년 동안 묶이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그지? 그러니까 좀 더 길게 빌려주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유동성이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으니 그 대가로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방금 장기채 수익률하고 단기채 수익률하고 보니까 장기채 수익률이 좀 더 높은 거죠. 그리고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만기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한다. 됐나요? 네. 네. 네, 수익률 곡선이 하향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아까 수익률 곡선은 우상향했는데 우하향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특별한 경우는 있으니까 지금 이 질문을 했겠지. 네. 이렇습니다. 시작상으로. 네. 오케이. 좋아요. 근데 눈치가 좋아졌습니다. 네. 자, 이게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미국 국채 가지고 수익률 곡선을 그리는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다는 거야? 이렇게 우상향한다는 거야. 네. 지금 만기가 3개월, 1년, 30년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우상향이 일반적이고 그건 뭐냐면 유동성에 대한 프리미엄을 그 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래서 만기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런데 2024년 6월에는 이렇게 우하향하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아주 특이한 경우에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네요라는 거죠. 음. 여기서도 마찬가지네요.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데 2022년 4월 1일에는 여기는 우상향했는데 여기서부터 3년부터 10년을 보니까 이렇게 우하향하네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죠? 예.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네. 그죠? 이게 어디지? 프레드가 미국 연방준비은행 중에 아마 어느 한 곳일 건데, 샌루이스인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프레드 이렇게 찾으면 그 경제 지표 데이터들을 많이 보여줘요. 많이 보여주고,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뭐냐 하면, 10년 미국 재무성 채권하고, 빼기, 그 다음에 뭐죠? 2년 미국 재무성 채권. 그러니까 10년째 수익률 빼기 2년째 수익률이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어떻다는 거야? 전부 다 플러스야. 그러니까 만기 스프레드는 만기 프리미엄은 플러스입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죠? 근데 특이하게 이게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있었네. 과거에도. 네. 이때도 있었던 것 같고요. 요때도 있었던 것 같고요. 요때도 있었던 것 같고, 요때도 있었던 것 같고, 요때도 있었네요. 그죠? 예. 네. 있었고, 대개의 경우 이게 마이너스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 지금 회색으로 지금 표시해 있는 부분 있죠.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있을 때를 누가 정한 거야. 그래가지고 있는 음, 거야. 근데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역전이 되고 나면, 금리가 역전이 되고 나면 경기 침체가 일어나고, 금리 역전이 일어나고 나면 경기 침체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때가 상당히 재밌는 거지.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도, 요 기간들은 짧잖아. 이거는 네. 굉장히 길다고. 굉장히 긴데, 이때는 이게 코로나 같은데. 그지? 코로나 때는 보니까 뭐예요? 거의 0에 가까워지니까 그냥 경기 침체가 온 거잖아. 네. 어. 근데 이렇게 길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엄청나게 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세계 경제도 뭔가 경기 침체로 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현재까지 안 온 거지. 그지? 뭐 이런 겁니다. 금력전이 경기 침체를 예고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사람이에요. 캠벨 하비라는 사람. 듀크 대학의 교수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 논문을 만약 보려면 요거 찾아가지고 보면 돼요. 이 사람인데. 이 사람 박사학위 논문이 그거예요. 방금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역전이 일어나면 금리 역전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저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것 가지고 이 사람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여하튼 좀 희한하네요. 한번 봅시다. 프레드 다시 가가지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프레드, 프레드, 톰 스프레드, 톰 스프레드. 오케이.
맥스로 볼까? 음. 그러니까 아까 봤던 그 그림이네, 그죠? 네, 음. 그리고 우리 그 그림에는 한 여기까지 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는 그 뒤에까지 나와 있네. 그러니까 이게 언제지? 어 24년 12월쯤 되니까 이게 플러스로 돌긴 돌았네. 그죠? 그리고 원래는 마이너스가 있으면 마이너스 있는 시점에 뭔가 이 저 경기 침체가 와야 되는데 경기 침체는 안 왔네. 그러니까 이제까지 한 번도 예외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경기 침체가 와가 안 온 거지. 일드 커브가 저 금리가 역전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네, 그죠? 왜 금리가 역전되면 어, 경기 침체가 올까요? 왜 도대체 금리 역전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올까요? 알아보세요. 네, 자, 그 다음 예제를 합시다. 그 다음 예제는 이부자 아줌마라는 아줌마가 있는데 이 네, 아줌마가 월 1%로 돈을 빌려주겠대. 어, 원래 이 월 1%로 돈 빌려주는 그 월수 아줌마는 없고 어떤 아줌마가 있냐면 일수 아줌마가 있지. 일수 아줌마. 네, 어, 시장에 가보면 돈을 빌려주고 그다음에 매일마다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을 매일매일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그 돈 빌려주는 아줌마가 있다고. 그 아줌마를 보고 우리 뭐라 그러냐면 일수 아줌마라 그러는데 우리 계산하기 쉽도록 그냥 월수 아줌마로 지금 문제를 바꾼 거예요. 음. 네. 월 1%니까 그러면 연 몇 프로야? 항상 우리는 모든 금융 상품들은 뭐로 다 비교하라고 연율로 이거, 만들어 놓고 비교하라 그랬으니 월 네, 1%면 연 몇 프로야? 12%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하는 게 지금 앞에서 우리가 얻었던 교훈이라는 거지. 그렇습니다. 어, 연 12%일까 아니면 12%가 높을까 12%가 낮을까? 높아,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높다고 이야기한 사람은 왜 높다고 이야기했어요? 무의식에 말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굉장히 훌륭한 무의식이라는 거지. 어유, 감사합니다. 왜 낮다라고 생각했어? 그 임의로 계산해봤을 때 더 낮게 나와서 있습니다. 아닌데. 그러니까 항상 이런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의 구조가 뭐 어떤 건지, 그다음에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을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계산을 하라는 거지. 네. 항상 그냥 계산해버리고, 그래서 계산한 답이 이거니까 이게 정답이야 라고 하지 말고, 이 문제가 뭐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냐는 걸 좀 음미하라는 거지. 오케이, 다시. 두리은행은 어떤 인센티브가 있었죠? 둘이 은행이요? 자기가 코트 호가했던 요 이자율이 낮은 것처럼 느끼는 게 좋아요. 높은 게 느끼는 것처럼 좋아요. 자기한테. 높은 것처럼 느끼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이부자 아줌마는 자기가 지금 코트한 이 이자율이 높은 것처럼 느끼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낮은 것처럼 느끼도록 만들어야 돼요. 낮은 낮은 것처럼 거. 느끼도록 만들어야 그치? 돼. 그래야지 사람들이 돈을 빌릴 거 아니야, 내한테. 네. 맞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네. 뭐냐면 연 12%가 아니라는 거지. 아마 음, 월 1%의 이펙티브 애뉴얼 레이스 계산하면 연 12%가 아니고 그보다 높겠지. 그게 이 이부자 아줌마의 이 계산하고 맞잖아. 자기 이익하고 맞잖아. 네. 오케이?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로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야. 12%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 월 1% 준다 하는 그 조건 안에 그 뭐가 있냐면 월봉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야. 오케이? 네,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월 1% 해서 월복리니까 12개월이니까 이렇게 되는 게 원리합계잖아. 네, 요거하고 1년 정기예금의 원리합계를 계산해 가지고 요 R이 구해줘야지 그 R이 될 건데 그 R은 우리 지금 직관에 의하면 뭐예요? 12%보다 높을 것이다 이런 거지. 네. 됐나요? 네. 네. 계산해 봅시다 이제. 이제 우리 확인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식이 어떻게 돼요? 한번 불러줘봐요. 가로 열고 1 플러스 1 플러스 플러스 0.01 음, 제곱 12 12제곱 마이너스 1
하면 되겠지. 네. 12.68%네. 우째 이런 일이 벌어졌어? 1% 곱하기 11을 한 거는 뭐예요? 매월, 월 달리라고 생각한 거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12.68%는 682호가 나온 건 뭐냐면 월 복리라고 생각한 거지. 이자를 생각한 거지. 네, 그게 흔한 금융시장에서의 이 사기라는 트릭이라는 거지. 사람들은 그냥 달리로 모든 걸 계산하는 게 쉽잖아. 복리로 계산하면 몇 제곱하고 뭐 제곱권 구하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잖아. 네, 네. 그러니까 그냥 달리로 계산하도록 유도를 싹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자율이 싼 것처럼 하는 거죠. 이부자 아줌마는 지금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니까. 그다음에 두리은행은 뭐예요? 돈을 받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주는 이자가 굉장히 높은 것처럼 사람들을 호도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 교훈은 네, 뭐예요? 무조건 이펙티브 애뉴얼 레이스를 구하자라는 거지. 네. 1년 정기예금의 연 이자율에 해당하는 그 이자율을 계산해 가지고 그걸 놔둬놓고 상품들을 놔둬놓고 비교해야지 맞다 이거지. 자, 그게 이펙티브 애뉴얼 레이스. 그러니까 사실은요, 일수라는 게 굉장히 무섭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이야기하면 뭐예요? 100만 원을 빌렸는데 이 아줌마한테 일수 아줌마 빌렸는데 100만 원을 지금 매일매일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을 하고 있는 거야. 그죠?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내가 돈을 갚을 돈을 못 번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을 못 갚았잖아. 그러면 네. 그게 뭐로 불어나는 거야? 이자. 일시로 계속 불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 한 1년 동안 장사가 안 됐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 집 망하는 거야. 그게 일수의 어려움인 거야. 반대로 얘기하면 일수 아줌마는 엄청 더 잘 벌겠죠. 그죠? 예. 하여튼 교훈은 이런 겁니다. 뭔가 관행에 벗어난 상품이 있으면 이거는 항상 이 사람이 의도로 가지고 있을 거야.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거야. 그죠? 3.4 연속 복리 이자율. 이 문제는 우리 이제 했어요. 네. 100만 원을 연리 10% 정기예금하는데 원래 합계는 1년 중에 이자 지급에서는 한 번이고 만기는 2년. 그러면 100 곱하기 불러봐요. 1 플러스 0.1, 0.1, 됐고 오케이. 요거는 100 곱하기 1 플러스 0.1, 0, 0.1 그다음 4제곱, 아니 0.1 그다음 뭐 곱하기 2. 에이씨. 자 봐봐 1년 중 이자 지급에서 두 번이니까 반년 복리잖아 네. 연복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100만 원 곱하기 1 아, 플러스 0.1에 그다음 어떻게 돼 2분의 그렇지 나누기 1, 2에 그다음 뭐예요 2, 2 반년이잖아 네. 음. 곱하기, 됐어요 네. 요거는 답적을 하네 밑에 네, 그런 것 만약 같습니다. 1년에 n의 이자 지급한다면 그러면 r을 n으로 나누고 그다음 뭐예요 nt 하면 되는 거잖아 네, 네, 이게 요 2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1년하고 곱하기 2 이렇게 요게 n이고 요게 t잖아. 그래서 네, 네, 여기가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될 네, 거 아니야. 네, 오케이? 네, 네, 네. 이번에는 이런 질문이에요. 이해 갔어요? 1년에 12번 지급하는 건데 그게 1년에 12번 지급하는 거야. 매 순간순간 이자를 지급하는 어떤 그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느냐 이런 거지. 네.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지? 요 식에서 요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되지 않겠냐 이거지. 네, 그게 뭐야? 네, 연속 복리 이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됐나요? 네, 네, 그래서 무한대로 보냅시다. 무한대로 보내면 이거잖아. 지금 요식을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잖아. 네, 예? 그러면 뭐 PB는 이 n의 무한대 리미터 관계 없으니까 안으로 들어가도 되죠. 네, 네, 그죠? 그다음에 어 가령 RT도 뭐냐 하면 지금 n하고 관계 없으니까 바깥쪽으로 튕겨 나가도 되니까 요 안에 있는 요 숫자를 주목해 보자라는 건데. 그러니까 요거하고 같은데 왜 그러냐면 R분의 n이고 그다음에 nt인데
RR 하면 하니까 NT 이렇게 되니까 똑같잖아요. 네. 이해 갔죠? 그럼 네. 사실은 요 부분. 리미트 1 플러스 n분의 r 곱하기 r분의 n성인 거. 요게 무한대로 가면 어떤 숫자가 된다는 거예요. 2라는 숫자가 된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말이에요? 요게 요 안에 이 저 대괄호 안에 있는 게 2라는 숫자가 되니까 2의 RT 제곱이 되네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연속복리 원리학계 공식을 하나 지금 도출한 거네요. FB 이꼴 PB 곱하기 2의 RT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급 횟수가 n번이면 FB 이꼴 PB 곱하기 1 더하기 n분의 R의 NT 제곱 이 공식이 듯이 만약 이게 매 순간순간 이자를 지급하는 그런 거라면 FB는 PB 곱하기 2의 RT 제곱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 되는 거 뭐냐면 도대체 이가 뭐냐 하는 거지. 이의 데피니션이 이런 거예요. 이의 데피니션이 뭐 어떤 거냐 하면 1 더하기 n의 n분의 1 제곱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면 요 n은 어떻게 돼요? 무한대. 가 무한대로 가지. 네. 네. 어디로 가? 0으로 갑니다. 0으로 0으로 갑니다. 가. 안쪽은 무한대로 가고 바깥쪽은 0으로 가면 그러면 어느 수로 수렴하더라라는 거지. 오케이? 네. 네. 이거는 그 거꾸로네. n분의 1이고 n 제곱이잖아. 그러면 요거는 어디로 가요? n분의 1은 어디로 가요? 0으로 갑니다. 0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n은 무슨 어디로 가고 있어요? 무한대로 무한대로 갑니다. 가고 있어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또 여전히 그 숫자가 2가 된다 하는 것을 누가 알아낸 거지. 그지? 그러니까 네. 여기 지금 왜 이렇게 해놨냐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무한대로 가는 속도하고 얘가 0으로 가는 속도가 같아야 되는데 같잖아. 왜냐면 n이고 n분의 1승이니까. 네. 그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n분의 r이니까 r분의 n으로 가야지 속도가 같을 거 아니야. 네. 그래서 n분의 r, r분의 n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제 묶고 뒤로 빼고 이런 짓을 한 거지 지금. 됐나요? 네. 됐습니다. 이는 뭐냐? 아니 뭐 이래저래 하노. 자연상수 또는 뭐 오일러의 수, 오일러의 수 또는 오일러의 상수라고 해요. 상수. 오일러는 한국 사람이 그렇게 발음하는 거고 실제는 율로죠, 율로. 율로 넘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 무리수야. 그래서 순환하지 않아. 소수인데 계속 영원히 가는 소수야. 그래서 2.71, 81, 82, 81, 82, 84, 588 해가지고 계속 가는 그런 거예요. 음. 그리고 밴드의 어느 친구가 이가 어떻게 생겼냐 하는 누가 만들었냐 하는 것을 퍼플렉시티에서 검색해가지고 그 기원을 이야기를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베르누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가 봐. 그 이전에도 여기 지금 1번이 있으니까 1번인 사람이 이런 개념 비스무리한 게 있다라는 걸 좀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자연상수 이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한 사람은 베르누이였던 것 같다라는 거지. 근데 베르누이가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 하니까 복리 계산 문제, 우리 문제네요, 지금. 우리 문제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같은 게 있구나라는 것을 안 거죠. 그래서 그게 이의 데피니션, 아까 봤던 그 데피니션이죠. 그 데피니션을 했고 그 숫자가 2.718 맞죠? 그죠? 718 이렇게 된다는 참. 이걸 왜 오일러의 상수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베로니가가 발견했던 이를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했대. 그래서 그걸 보고 오일러의 상수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에 여러 가지 정의나 성질이 있는데 그걸 하고 이의 미분이 이의 X성의 미분이 뭐가 되는지도 처음 이야기하는 사람이 오일러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가 오일러가 만들었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어느 학생이 찾아보니까 베르니가 만들었더라 라는 걸 발견한 거죠. 이에 대해서 이전에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좀 익숙할 거고 이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죠. 네. 어. 그런 거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없다는 거지. 없습니다. 왜 없냐면, 여하튼 E의 X성이면 그게 함수 아니겠어? E는 뭐 어떤 상수라 그랬으니까, X성이 함수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0의 X성은 잘 알잖아. 네. 네. 어,
그러니까 이 x승도 이는 어떤 숫자인지 잘 모르지만 여하튼 x에 대한 함수 아니냐라는 거지. 맞습니다. 그리고 그 함수는 우리 엑셀에 들어가서 함수 계산하면 나올 수 있지 않냐 이거지. 어. 그리고 함수가 어떤 모양인지 알고 싶으면 뭐 하면 된다고? 해봐. 누르면 된다. x에다 여러 값 집어넣어 보고 네. y 값에다가 그 해놓고 그 그림 그려보면 아는 거지. 근데 네. 얘가 모양이 어떻다는 거야 지금 보니까 이런 모양이야. 네. 어. 이런 모양 우리 예전에 본 적 있어 없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어. 언제 있어? 12의 x 표. 하는 거 할 때 본 거지. 네. x에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x에 0 집어넣으면 얼마야? 10의 x승. 요거 말고 요거는 알지 않냐 이거지. 네. 10의 x승은 알잖아. 네. 알입니다. 함수를 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함수를 그릴 수 있으면 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근데 10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어떤 숫자가 나와? 1이 나옵니다. 1입니다. 1. 그지? 그 네. 다음에 10에다 1 집어넣으면 얼마? 10입니다. 10입니다. 2 집어넣으면 100입니다. 100.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1000입니다. 1000입니다. 그러니까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모양이잖아. 네. 이 지수 함수의 모양 이미 안 거지. 단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건 이 모르는데 이 모르는 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지금 여기다가 exp라는 함수가 이의 x승이라는 애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1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이렇게 구할 수 있지 않냐 이거지.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문제가 뭐였죠? 100원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자율은 10%고 그다음에 연속 복리로 하면 원리 합계가 얼마 되는지 2년 동안에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100 곱하기 그다음 뭐지? 1 1. 플러스 R이 아니고 EXP죠, 그죠? 아. 그 다음에 뭐야? RT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네. R 곱하기 T 하면 나오는 거죠. 음. 이게 연복리 상품보다는 훨씬 더 원래학기가 커지겠지. 네. 네. 볼까요? 100 곱하기 1 플러스 0.1에 0.1 하면 안 되지. 지금 요 숫자를 집어넣어야 되지. 네. 연속 복리로 2년 동안 예금하면 122.1403이 나왔는데 네. 연복리로 하면 121. 121이 나오니까 뭔가 조금 더 원리학기가 크잖아. 왜? 네. 왜? 우째서 다시 어 이자 지급 횟수가 1년이 아니고 1년이 아니고 만년이라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네. 돼요? 1 플러스 여기다가 2분의 1. 만년 그다음에 뭐지? 이자 지급 횟수를 곱해라며. 네. 이자 지급 횟수가 한 번이면 121원인데 만년 복리가 되면 121보다 더 커지고 3개월 복리면 좀 더 커지고 4개월 복리면 좀 더 커지고 5개월 복리면 좀 더 커지고 6개월 복리면 좀 더 커지고 확인했어요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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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복리면 좀 더 커지고 100회면 이래 되고 1000회면 이래 되고 만회면 음. 만회 해도 지금 정확하게 연속 복리보다 약간 적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왜 요 원리학계 금액이 커졌냐고 이자에 이자를 더하니까. 이자에 이자를 주는데 그 이자에 이자를 주는 것을 얼마나 더 자주 자주? 주잖아. 더 자주 주잖아. 그러니까 원리학계가 더 커졌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아까 알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그냥 엑셀로 확인해 볼 수 있죠.
n이 1, 1, 2 해가지고 뭐 어디까지 할까요? 394까지 할까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1 더하기 1 나누기 n에 배꼽에 해서 n이 점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2에 가까워진다 그랬잖아. 네. 그지? 우리 e는 얼마냐면 exp에 1이었나? 네. 2.718282 뭐 이런 숫자인데 네. 그죠? 그럼 그거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equal 1 플러스 1 아니지 1 나누기 n이죠. 1 나누기 n에 네. n N. 제곱 됐나? 네. 2.71484 네. 아직까지 안 갔네. 그러면 네. 1, 10, 아이씨. 곱하기 10 합시다. 네. 된 것 같아요. 네. 1 넣으면 2인데 10 넣으면 2.59니까 2.7은 안 갔지만 네. 점점 가가지고 이게 얼마지? 얼마 집어넣은 거지? 1,000만 집어넣으니까 거의 갔네요. 그죠? 아, 이 일을 향해서 가구나 라는 걸 알았죠. 사실은 정확하게 가지는 않았겠죠. 음. 요 숫자하고 요 숫자하고 정확하게 같아 달라요. 다른, 다르긴 한데 근처에 갔지. 뭐 이런 거지. 네. 그런 거지. 여하튼 우리가 기억할 건 뭐예요? 연속복리 원리학계는 요 식이다. 요 식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네. 아니 뭐 그 고등학교 경제 수학에도 나왔다 이거지. 뭐죠? 반년복리 그죠? 예. 그다음에 그 분기복리, 월복리, 주복리, 일복리 이렇게 하니까 원리학계 지금 우리 방금 우리 했던 거 그거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그죠? 이자에 이자를 더 자주 지급하니까 그 원리학계 금액이 더 커집니다라는 걸 이야기한 거죠. 그죠? 그 다음번에 나와 있는 게 뭐냐니까 뭐예요? 이 어디서 많이 본 수식 아니야? 네. A 곱하기 2의 Rn 했는데 우리는 PB 곱하기 2의 RT 이렇게 했지. 예. 그리고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네. 이 그림 되겠죠? 네. 달리 공식이 있으니까 만약 예금을 2년 한다면 4년 한다면 6년 한다면 해가지고 이렇게 직선식으로 나타날 거고 맞잖아 등차 수열이었으니까 네. 그다음에 복리 연복리는 뭐예요? 등비 수열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지수로 증가할 거고 연속 복리는 그것도 E의 RT였으니까 그러면 더 이렇게 이자가 더 증가하니까 더 증가되니까 지수적으로 더 증가할 것이다라는 걸 이 그림도 우리가 그릴 수 있겠죠. 그죠? 연속 복리로 계산할 때 그럼 이거 어떻게 수식 한번 이야기해 봐 어떻게 돼? 윤주 씨, 해봐. 영문식 다 200, 곱하기 200 곱하기 1 플러스 0. 아니다. 1 플러스 0.5? 땡! 문제 빨리 제대로 읽어. 정민희 씨, 네. 응. 200 곱하기 네. 그다음 이영은 씨, 예, 3번. 넵. 어, 200 곱하기 어.
1 플러스 0. 에이씨. 김지현 씨, 김지현 씨, 예? 어, 이야기해봐, 이거. 문제 지금 읽었어. 문제부터 읽어, 열심히. 읽었어. 잠시만요. 아니, 뭐 고딩도 못해. 고삐리도 아니야, 지금. 씨.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뭐라 적어놨는데. 연속 연속 분리. 분리. 그러면 지금 1 플러스로 나가면 맞아, 틀려. 틀립니다. 그러니까 뭐야? EXP. EXP에 음, 1, RT라며. R은 뭔데? 이다율, 연이율. 그럼 영호입니다. 0.05. 영호. 0.05 곱하기, 그 다음 뭐? 5. 5. 요 5년간이니까. 수식 엑셀에서 찾으면 답 나오겠지, 뭐. 네. 네. 한 5분 쉽시다. 네. 네. 47분이니까 5분 쉬면 얼마야? 52분에 다시 봅시다. 네. 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혹시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해봐요. 없어요. 음. 네. 이제 또 다른 이자율의 개념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이자율의 개념이 뭐냐면 현물 이자율, 스팟 인터레스트 레이트, 그 다음에 선도 이자율, 선도 이자율은 포워드 인터레스트 레이트. 잠깐만, 선도 이자율이 뭔지를 현물 이자율은 사실은 우리 정기예금 이자율이 현물 이자율인데 어 그 이제 선도 이자율을 모르니까 선도 예금의 이자율이 선도 이자율인데 그러면 선도 예금이 뭐냐 이런 걸 이야기하겠지. 선도 예금의 예가 뭐냐면 내가 1년 후에 돈을 예금을 해요. 그리고 2년 후에 받아요. 그러니까 몇 년 정기 예금, 몇 년 정기, 2, 1, 1년 정기 예금, 그지? 그런데 그 이자율을 결정하는 시점이 언제라고? 2년 후. 지금 지금. 지금. 오케이, 다시. 1년 정기예금 있잖아요. 우리 현물 네. 이자, 아까 그냥 일반 정기예금이 현물 이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현물 예금은 이자율을 언제 정해요? 현재. 지금 정하고 1년 나중. 동안 예금하는 거죠. 네. 네. 어. 근데 선도예금은 뭐냐면 1년 후에 예금해서 2년 후에 받는데, 1년 정기예금인데, 네. 이자율을 언제 정한다고? 2년 후. 아니라니까! 다시. 현물 이자율은 1년 정기예금은 이자율을 언제 정해? 지금이요. 그림으로 얘기합시다. 0, 1, 2 이렇게 있잖아요. 네. 네. 언제 집어넣어? 0. 1. 1에 집어넣지. 네. 네. 그래서 언제 나와? 2. 2에 나와. 1년 1. 정기예금이잖아. 그런데 그 이자를 언제 정한다고? 0. 그때 정한다고. 오케이? 우리 네. 보통 일반적인 1년 정기예금은 어떻게 이자를 정하냐고. 언제 돈 집어넣어? 1. 0. 지금 아, 0. 집어넣어. 네. 1년에 돈 나와. 네. 네. 이자를 언제 정하냐고. 0. 0대. 응. 본인의 죄를 알겠어요. 네. 2년 후라며. 본인의 네. 죄를 알았어, 이제. 네. 그러니까 선도예금은 뭐냐? 그러니까 일반적인 예금이 뭐냐면 현물 예금이고 선도예금은 뭐냐면 미래 시점에 시작되는 예금을 그 이자율을 지금 정하면 그걸 선도예금이라고 얘기한다고. 이해했습니다. 오케이? 네. 그러니까 사실은 선도예금이라는 말이 별로 안 좋네. 그거보다는 뭐가 더 좋아요? 그냥 선약 예금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아? 내 1년 네. 후에 예금할 건데 그 이자율 지금 그냥 선약하자고. 음, 그지? 그게 네. 선도예금이야. 네. 오케이. 좋아요. 그 이자율을 선도 이자율이라 그래. 네. 오케이. 1년 이자율이 10%야. 1년 정기예금 이자율이 10%야. 그 다음에 2년 정기예금 이자율이 20%야. 그 다음에
1년 후에 시작되는 1년 선도 이자율이 30%야. 그러면 우리 이것 가지고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이해 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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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거잖아. 지금 그림을 그려보면 0, 1, 2 있는데 요런 예금이 있는데 그거 이자율은 10%래. 그지? 네. 네. 예? 예. 그다음에 그 2년 정기 예금은 뭐 어떤 거예요? 요게 20%래. 네. 근데 요게 몇 프로래? 30%래. 30%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두 개 대안이 있잖아. 한 대안은 뭐냐 하면 2년 정기 예금에 20%로 예금을 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그지? 또 하나 방법은 뭐냐면 1년 정기 예금에 10% 이자 예금하고 그 다음에 30%에 또 1년 동안 예금해가지고 그 원리 합계를 요두 개의 원리 합계를 계산해 보니 이 두 개가 다르다 하면 우리가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거지. 네. 네. 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차익거래라는 용어를 썼는데 차익거래 아직 우리 뭔지도 모르는데 지금 차익거래 용어를 썼으니까 제가 잘못했네요. 여하튼 뭐냐면 이 두 개는 같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잖아. 네. 그지? 그러니까 어, 지금 왜 선도 이자율이라는 이야기를 했냐 하면 이런 거죠. 다시. 제가 지금 현재 시점에 1년 정기예금에 10% 예금을 해. 그지? 그 다음에 그러고서 그 돈 받아가지고 그 돈을 다시 1년 정기예금에 1년 시점에 정기예금에 이자를 할 수 있는데 그 대안하고 요 대안은 다르겠지. 지금 내 방금 했던 요 1다시 대안하고 1이라는 대안이 같을까 다를까? 다르다라는 거예요. 네. 어떻게 달라요? 제가 만약 0시점에 1년 정기예금을 하고 그 돈 받아가지고 다시 1시점에 다시 1년 정기예금을 하면 1시점에 지금 0시점 기준으로 해서 1시점에 현물 정기예금 이자율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모르잖아. 네. 네. 그거는 1시점이 돼야지 1년 정기예금 이자율이 그때 결정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뭔가 불확실성이 있지. 네. 그러니까 요 1다시 방법은 불확실성이 있는 방법이고 2번 방법은 확실하잖아. 2년 동안 확실하게 20% 먹는 거잖아. 0시점에 음, 내가 알잖아, 원리 학계를. 네. 그러니까 뭐냐면 1다시하고 요거는 달라지는 게 당연한 거라고. 네.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여기 1번 선도예금으로 만약 한다면 이거를. 그러면 이거는 0시점에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두 대안은 사실 같아야 된다는 거지. 다르면 안 된다는 거지. 같아져야 된다는 거지. 음, 얘 같죠? 네. 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만약 두 개 같지 않으면 그러면 뭔가 그것을 우리가 기회를 뭔가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음. 오케이. 차익 거래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서울의 수박이 한 통에 10,000원이야. 춘천의 수박이 한 통에 9,000원이야. 네. 그다음에 춘천에서 서울로 수박을 한 통 옮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500원이래. 돈 벌 수 있어. 어,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 만약 이런 가격 관계가 있다면 이거 돈 번다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아니 돈을 번다는 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되잖아. 네. 그지? 만약 내가 춘천에서 그 9,000원에 수박을 한 통을 샀어. 그럼 얼마 들었어? 9,000원. 9,000원. 그렇지. 춘천에서 서울로 옮겨. 그러면 얼마 들었어? 500원. 500원입니다. 그래서 어, 요 수박은 원가가 얼마야? 9,000. 9,000원. 9,500원이지. 내가 사는 걸 9,500원 드리고 산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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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서울에 수박을 팔아. 얼마에 네. 팔 수 있어? 네. 만 만 원. 원입니다. 나. 그러면 돈 벌어, 못 벌어? 법니다. 500원. 그러니까 벌어, 못 벌어? 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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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우리 뭐라 그러냐? 그 거래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차이 차익, 거래. 수박 차익 거래라고 얘기한다. 오케이? 네. 네. 그러니까 그 앞에도 똑같은 예예요, 사실은. 근데 그러니까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오케이, 좋아요. 차익이 생겼어요. 왜 차익이 생겼어요?
서울 수박을 팔았고, 근데 춘천 수박을 서울로 옮겨가지고 말하자면 합성 서울 수박을 만든 거지. 그지? 근데 합성 서울 수박의 가격은 얼마였어? 9,500원이었어. 9,500원. 그 다음에 서울 수박은 만 원. 만 원이었어. 그러니까 500원 벌었다. 이런 거잖아. 네. 그지?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마구마구 춘천의 수박을 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춘천 수박 가격이 올라가겠어요? 떨어지겠어요? 오르합니다. 올라가겠지. 그 다음에 누군가 마구마구 트럭을 빌리는 거야. 네. 춘천에서 서울로 옮기는. 네. 그러면 요 운송 서비스의 가격이 올라갈까 떨어질까? 올라갑니다.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네. 합성 수박 가격은 이 사람의 차익 거래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올라가겠지. 네. 예. 어느 누군가가 마구 막 그 트럭을 갖고 와가지고 막 서울에서 수박을 파는 거야. 그럼 서울 수박의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 떨어지겠지. 떨어집니다. 오케이. 원래 차익이 왜 생겼어? 서울 수박과 합성 서울 수박의 가격이 달랐던 거야. 합성 서울 수박 가격은 9,500원이었고 서울 수박 가격은 만 원이니까 싼 걸 사서 비싸게 팔면 돈을 번다. 이런 거 있잖아. 네. 그지? 근데 그런 차익, 수박 차익거래를 누군가 마구마구 하면 어떻게 돼요? 싸던 게 비싸지죠. 네. 비싼 건 싸지죠. 그래서 네. 그 두 개는 같아지죠. 네. 이게 아마 균형일 거라는 거지. 그죠? 예. 네. 네. 그러니까 이 균형이라는 게 뭐 어떤 거냐 하면 차익 거래를 할 수 없는 조건이 되면 그게 균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벌어지면 안 돼, 사실은. 네. 벌어지긴 벌어지겠지. 네. 벌어지면 이 벌어진 게 사라지겠지. 네. 왜냐하면 그거 돈 벌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없어. 1이 2보다 더 유리하거나 2가 1보다 더 유리한 일은 안 벌어져. 두 개는 같아져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누군가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겠지. 버는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관계가 유지되겠지. 이런 거예요. 음. 그러니까 원래는 뭐냐면 앞집에 오렌지하고 뒷집에 오렌지의 가격은 같아야 된다. 이런 거잖아. 네. 만약 앞집에 오렌지는 9,000원이고 뒷집에 오렌지가 만 원이라면 앞집에서 오렌지 사가 뒷집에 팔면 돈 버니까 그러면 두 집에 오렌지 같은 건데 지금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다는 거지. 뭐냐면 정확하게 서울 수박은 아니지만 춘천 수박이니까 그렇지만 뭔가 변환을 하면 서울 수박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있는 거지. 네. 그럼 그거 간에도 뭔가 일물일가의 법칙이 동일한 물건이면 동일한 가격이 된다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균형이죠. 그죠? 예. 이 무차익 조건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우리가 파생상품 모르잖아요. 그죠? 선물 알아요. 입니다. 모릅니다. 옵션 알아요. 모릅니다. 어. 들어본 적은 있나요? 네. 오케이. 들어본 적 있으면 좀 더 훌륭한 사람이고, 그지? 상식이 좀 더 있는 사람이고, 안 들어봤어도 상관없지. 네. 왜냐하면, 선물 옵션 파생상품, 이런 걸 파생상품이라고 하는데, 파생상품을 검수 시간에도 좀 이야기할 거고, 그거보다는 주로 어느 과목에서 주로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파생상품론이라는 과목에. 따론, 투자론이요. 투자론에서도 하긴 해. 그러니까 생산품론. 데모 관리 시간에도 아마 맛을 좀 보여줄 거고, 검수 시간에도 맛을 보여줄 거고, 그다음 투자론 시간에도 맛을 보여줄 거야. 근데 본격적인 맛은 언제 보여줄 거라고? 파생 상품에서 보여줄 거야. 음. 그지? 그런데 하여튼 이 무차익 조건으로 요 선물 가격 결정이나 아니면 옵션 가격 결정을 한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 정확하게 제가 선도 예금, 선도 이자를 이야기했는데 이게 파생 상품이라고. 음. 선물이라는 것에 유사한 개념의 파생 상품이고, 그 한 예를 지금 든 거라고. 여하튼 우리 문제는 뭐였어요? 1년 이자율 10%, 2년 이자율 20%, 그다음에 1년에 선도 이자율 30% 이렇게 얘기했잖아. 네. 그러니까 요거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2년 동안 1번 방법으로 만약 한다면 그 1원 예금했다면 원래 합계가 얼마 돼요? 1 플러스 0.1 곱하기 1 플러스 0. 아, 아, 1번 대안, 1번 대안. 0.3. 3 벌시스 그다음 뭐예요? 1 플러스 0.2의 제곱 이런 2제곱. 거잖아. 네. 어. 뭐 계산해 보면 되겠죠.
자, 1번 대안은 어떻게 돼요? 1, 1.1 곱하기 1.3, 1.3 이거예요. 그다음 2번 대안은 뭐예요? 1.2의 제곱, 1.2의 제곱이에요. 어느 게 더 커요? 후자, 아, 1.1. 더 크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느 걸 선택하겠어요? 후자요. 이걸 선택하겠지? 네, 마구마구 사람들이 이걸 예금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사람들이 마구마구 어떤 예금을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자율이 어떻게 되겠어? 떨어집니다. 이게 떨어지겠지? 오케이? 사람들이 마구마구 여기서 돈을 빌릴 거 아니야? 이렇게. 돈을 빌리면 이 이자율이 어떻게 되겠어? 올라갑니다. 올라가겠지? 그래서 뭐냐면 요거 대안하고 요 대안의 두 개의 이자율은 같아져야 한다. 이런 거지. 음, 그게 균형일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도 이자율 계산하는 방법을 안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현물 이자율, 선물 이자율의 무차익 조건 아마 이래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새로운 노테이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뭐예요? 0에서 2까지 예금하는 예금이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거의 이자율. 요거는 뭐예요? 0에서 1까지 예금하는 이자율의 예금의 이자율. 요거는 뭐예요? 1부터 2까지 예금하는 거의 이자율.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네, 그 첫 번째 대안이 이거였지, 그지? 지금 현재 1년짜리 정기예금의 몇 프로? 10%에 예금하고 그다음 뭐죠? 1년 선도 예금에다가 그다음에 30% 예금한다면 그 원래 합계가 여기 이거지. 그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2년 정기 예금한다면 이런 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2년짜리 정기예금 이자율하고 1년짜리 정기예금 이자를 알고 있으면 1년부터 2년까지 선도예금의 이자율도 알 수 있는 거죠. 네, 요 값이 0. 아까 얼마였지? 1. 그다음 요게 2, 0.2였나? 그러면 요게 뭐시기 이렇게 나오겠죠. 네. 음. 계산해 봅시다. 자, 이게 얼마라고? 왼쪽이 아까 0.3이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꼴 1.3의 대제곱 맞아요? 네,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요? 나누기 1.1 R01이 1.1이라며. 네, 0.1이라며. 그지? 어. 하고 그다음에 요거 나누기 요거 하면 지금 요게 구해진 건가? 맞아요? 그러면 네, 뭘 잘못했나? 세제곱이 아니고 이제곱이가 네, 이제곱이고 요거 나누기 1.1 맞지? 네, 1.2의 제곱 아닌가요? 다시 0.2의 제곱이고 1.1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요 문제 풀고 있잖아. 요 숫자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 응. 그러니까 뭐냐면 1.2의 제곱 나누기 1.1 하면 되는 거지. 네, 1.2의 제곱이네. 1.2의 제곱 나누기 1.1이니까 됐죠. 그리고 요거 빼기 1 하면 되나? 어. 그러니까 30.9091이 되는데 아까 30%였으니까 뭔가 두 개 안 맞았던 거죠. 이해 갔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선도 이자율도 계산해낼 수가 있겠네요. 이 문제네, 그지? 됐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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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4분 남았는데 이거 못하는데. 음.
요거 이야기 좀 할까? 여기다. 이거 얘기하지 말고. 아이씨. 연속형 수익률 이야기 할까? 네. 음. 우리 아까 연속 복리 원리합계가 얼마 된다 그랬죠? FB 이꼴 PV. 2에 RT 제곱 이렇게 이야기했나? 그죠? 네. 네. 맞아요. 어, 그 우리 보통 수익률 어떻게 계산해요? 원금 곱하기, 아니, 가령 이를테면 오늘 가격이 100원이고 1년 후에 가격이 110원이야. 그럼 이거 수익률 얼마야? 입니다. 응? 10% 어떻게 나왔어? 100, P0분의 P1 빼기 P0 했습니다. 이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이 금액이 얼마냐면 10원이었고 네. 그다음에 내 투자한 원금이 100원이니까 10%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거지. 네. 그죠? 예. 네. 오케이, 좋아요. 어, 질문을 지금 100원 예금해가지고 1년 후에 110원의 원리합계가 된다면 그때 이자는 얼마예요? 라고 계산한다면 우리 식이 어떻게 되죠? FB 이꼴 PB 곱하기 1 플러스 R인데 네. FB가 얼마예요? 110원이고 네. PB가 100, 100원이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R이니까 요 R 풀면 100, 다시 110원 나누기 100 빼기 1이니까 R은 0.1. 10% 나왔죠.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수익률이라는 개념은 뭐 어떤 개념이냐면 사실은 이자율하고 똑같은 거지. 정기예금 이자율하고. 네. 그죠? 네. 맞죠? 그러면 지금 연속 복리의 원리합계가 이렇다라고 이야기했으니 그러면 연속형 수익률이라는 게 있다면 매 순간순간 이자를 지급하는 식으로 매 순간 수익이 생기고 수익이 생긴 게 수익에 이자를 해서 만약 연율을 구한다면 그거는 요 식의 R을 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맞지? 그럼 방금 예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FB가 100이었고 FB가 110이었고 PB가 100이었고 그다음 뭐죠? E에 R에 1승이잖아. 그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분의 110 이꼴 2의 R이고 R에서 풀려면 양변에 로고 치면 되겠네. 네. 1을 밑으로 하는 로고 치면 되네. 그걸 뭐냐면 자연 로고라고 해서 LN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네. 어떻게 LN LNR, RLN, 어 R. 그지? 그러니까 네. 연속형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한다고? 이사연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한다고? 이렇게 계산한다고? 네. 아니 아까 누가 답한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110 빼기 100, 100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나 요 이야기나 같잖아. 네. 네. 그죠? 예. 이렇게 구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연속극 수익률을 어떻게 한다고? ln 그러니까 R은 연속형 수익률 R은 ln P1 P0 또는 네. ln FB분의 PB 이렇게 보면 되겠네. 네. 맞아요. 그걸 네. 네. 연속형 수익률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아니면 연속형 이자율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만약 이게 정기예금이면 연속형 이자율이 될 거고, 그죠? 그다음에 네. 만약 주식 투자라고 이야기한다면 뭐 연속형 수익률은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 라는 거죠. 그게 지금 이야기네. 여기. 어제 가격이 PT-1이고 오늘 가격이 PT면 어제부터 오늘까지의 수익률은 PT 나누기 PT-1 해가지고 로그. 여기서 이 로그는 뭐냐면 ln, 자연 로그. 오케이, 뭐 이 정도까지 합시다. 혹시 질문 있나요? 아니, 없어요. 끝내겠습니다. 네. 네.